자, 지금부터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도시카 작업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 도시카로 작업을 해놓은 파일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 누르면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행시켜 놓고 난 다음에 컨트롤 O 누르시면 파일을 본인이 저장해 놓은 파일이 어느 폴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내 PC 어느 위치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 놨거든요.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1 복사와 2가 도시카 손그림 그려놓은 파일입니다. 해서 얘네 두 파일을 한꺼번에 불러오겠습니다. 1 복사를 누르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 2를 파일을 누르시면 두 개 다 선택이 함께 되어져요. 해서 열기 누르시면 파일이 두 개 다 한꺼번에 열려집니다. 이렇게 열어지면 일러스트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여기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먼저 일러스트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터페이스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여기에 상단에 있는 걸 메뉴바라고 합니다. 해서 파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팔레트에 관련된 것들. 팔레트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을 팔레트라고 해요. 해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메뉴바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상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직접적인 효과, 무엇인가 효과를 주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팔레트라고 해서 내가 도구 상자로 그림을 그린다, 혹 도구 상자에 있는 어떤 도구로 그림을 그린다, 혹은 메뉴바에 있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팔레트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효과들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고요. 먼저 파일을 불러오고 난 다음에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미지가 움직입니다. 이미지가 움직이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 위에서 뭔가를 똑같이 그리는 작업을 할 건데 이미지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이미지 테두리에 바운딩 박스가 생깁니다. 해서 컨트롤 숫자 2번을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락 걸어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고정을 시켜 놓고 이제 이 도시카를 이제 펜툴로 작업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원래 손도시카 작업을 하시면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온전히 다 그려야 되고 프론트와 백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샘플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도시카를 그렸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좌우가 반전 똑같이 대칭되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반만 일단 그려서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구 상자. 도구 상자에서 모든 도구 상자를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제일 상단에 있는 전체 선택 도구 상자, 그 다음 직접 선택 도구 상자, 그리고 펜 툴 제일 많이 씁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회전 혹은 반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얘는 이미지를 반전 혹은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지우개. 지우개 툴도 조금 쓰여요. 지우개 툴도 쓰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자, 보시면, 스포이드 툴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옵션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는 우리가, 굳이 도구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축키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면색과 선색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컬러의 영역인데 면색과 선색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으면 비활성화, 이렇게 컬러가 흰색 이렇게 있으면 얘는 흰색의 면색깔이 채워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 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그리고 선색 여기서
선 색깔을 활성화시켜 보시면 선 색깔도 자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면 색깔과 선 색깔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낼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키판에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좌우에 있는 도구 상자와 그 다음에 팔레트가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를 막 누르다가 보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가 있어. 이거는 본인이 나도 모르게 이제 화면을 작업을 하다가 탭키를 눌러서 잠시 안 보이게끔 했는 거니까 다시 탭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탭키가 아니라 혹은 알파벳 F를 눌러보시면 자 메뉴바, 그 다음 도구 상자, 그 다음에 팔레트가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이것도 화면 모드라고 해서 화면을 내가 보기 편하게 이제 누르는 바꾸는 작업인데 나도 모르게 작업하다가 알파벳 F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이 도구 상자나 팔레트나 메뉴바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알파벳 F 누르시면 다시 복구가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화면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작업을 하다가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할 땐 화면이 이미지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면 되고요. 너무 커서 조금 전체를 보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화면을 크게 확대해 놓고 했을 때 화면을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이미지를 보고 싶다 하면 화면을 줄이지 않고 스페이스바 키판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시면 밀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도구 상자에서는 전체 선택 도구 상자를 선택한 상태이지만 지금 이렇게 세모가 보이시죠? 한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마우스 모양이 손바닥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바뀐 거니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걸로 바뀐 거니까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우스를 밀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다면 이제 작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업하시기 전에 설정을 저랑 하나 바꿀게요. 자, 먼저 면 색깔은 더블 클릭을 해서 면 색깔은 요 밑에 더블 클릭 아닙니다. 자, 면 색깔은 지금 보시면 요렇게 사선해서 비활성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색깔은 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으로 선택했어요. 빨간색으로 해서 선택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까만색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컨트롤 R 해서 줄자를 하나 꺼내 놓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보시면 자, 이 화면 안에 이렇게 줄자가 보이실 거예요. 줄자를 꺼내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마우스로 이 줄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시겠어요? 하면 얘가 지금 치수가 뭘로 지금 설정되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센티미터를 일단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하니까 숫자 사이에 간격, 이 눈금표가 조금 체인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면 지금 얘가 지금 센티미터로 바뀌어 있네요.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시면 얘는 지금 21cm, 그 다음에 가로는 21cm, 그 다음에 세로는 29.7일 거예요. A4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얘가 A4 사이즈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에 29.7. 자, 여기까지 치수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줄자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업을 들어갈 건데 먼저 이 작업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사진을 불러왔어요. 불러오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이동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전체 선택 도구 상자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이 편해요. 이미지가. 이동이 편한데 눕기 따는 동안은 얘가 움직이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놓고 네, 전체 선택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에 바운딩 박스가 생겨요. 바운딩 박스가 생겼을 때 컨트롤 숫자 2번을 눌러서 이렇게 락을 걸어 놓습니다. 락을 걸면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자에서 세로로 있는 줄자에서 마우스 클릭 들어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세로 직선이 보일 겁니다. 얘를 자, 넥 포인트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리드 해놓은 요 기준으로 마우스를 놓으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딱 놓으면 중심이 딱 잡혔잖아요. 할 때 밑에가 조금 삐딱할 수는 있어요. 삐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리고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종이가 완전히 평평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손으로 그리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삐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개념치 말고 센터 중심에 이렇게 넥 부분만 확실히 맞다면 밑에는 일단은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놓고 중심 가이드선을 잡아놓고 얘를 다시 컨트롤 E 해서 잠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내선도 이제 잠금이 돼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되셨다면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자, 도시화 작업 들어갈 때 질문 있어요. 보통 어떻게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자, 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덩어리로 따야 될지 그러니까 소매는 소매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이렇게 따야 되나요? 혹은 아웃핏부터 잡아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여성복이나 아니면 남성복 혹은 스포츠웨어 쪽에서 보면은 스포츠웨어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눕기를 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스포츠웨어나 액티브웨어 같은 경우는 컬러 블루킹이 되게 많고요. 소재가 이렇게 패치워크가 아니죠. 절개해서 다시 이어 붙이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컬러 영역을 나눠놔야지만 소재가 한눈에 저기는 뭐 쓰고 여기 뭐 쓰고 여기 뭐 쓰는 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덩어리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복이나 남성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입는 그 기성복 포멀웨어 계열에는 컬러도 중요하긴 하지만 도시카로 작업하는 것들은 아웃핏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디테일에 대한 설명들이 중요해요. 물론 스포츠웨어라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다 그 옷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덩어리 파트별로 잡아서 눕기를 따서 작업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아웃핏을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 여성복 같은 경우는 저는 아웃핏을 잡아가면서 세부 디테일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툴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펜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면색깔은 비활성화, 선색깔은 아까 설정해 놨는데 사라졌네요.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팔레트에서 획이라고 혹시 있으면 꺼내시면 되는데 저처럼 안 보인다면 메뉴바에 가서 윈도우에서 획이라고 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혹시 뭐 이렇게 마우스 찍다가 펜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펜툴로 기존점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팔레트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보기 좋도록 위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레트 뽑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원래 팔레트가 이 위치에 있었다면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에 해당하는 고아이만 잡아 당겨서 이렇게 도시카 작업하는 센터로 빼서 얘만 잘 보이도록 작업을 하셔도 돼요. 당겨서. 자, 여기까지 당기셨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획에서 옆에 보면은 줄 3개가 보일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보세요. 하면 옵션 표시가 있습니다.
옵션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획의 그 세부적인 팔레트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쫙 따라락 다 보일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안 보였던 친구들은 저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지금 펜 툴로 작업하려고 하는 선의 두께 모양부터 저는 조금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이 PT로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펜 툴 선택하셨다면 지금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해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센터 중심으로 해서 반만 딸게요. 반만. 왜 도식화 반만 따는지는 이제 다 따고 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으로 자, 점을 찍으면 이렇게 기준점이라고 해서 점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 연결하려고 하는 그 곳에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딱 누르시면 그 사이에 이렇게 점이 또 생깁니다. 선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해서 다시 마우스, 컨트롤 마이너스 해가지고 화면을 좀 더 잘 보이게 해서 아니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따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하시고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얘는 펜 툴로 작업하는 거 여기서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딴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종료를 종료를 하고 싶을 때는 엔터 누르시면 이제 여기 작업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업 들어갈게요. 그 다음 작업 들어갈 땐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자, 어깨선부터 작업을 하시면 자, 클릭 하시게 되면 저처럼 지금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자, 반드시 지금 보시면 기준점과 기준점 사이에 이렇게 패스선이 생겨요. 패스선이 생기고 그 다음 패스선 기준 만들기 위해서 기준점을 찍으면 이렇게 또 패스선이 생기잖아요. 패스선이 생겼을 때 지금 보시면 그 기준점에 핸들링 할 수 있는 패스선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이 핸들바가 생겨요. 얘를 좀 움직여 보시면 제가 본인이 원하는 곡선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바를 잘 이용해서 아웃핏을 이쁘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마우스만 살짝 위에 근처만 가면 패스 선들이 이렇게 파란 줄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펜 툴로 그 위에다가 찍으면 기준점이 이 패스선 위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 살짝 띄우고 이렇게 먼저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어깨선 찍어서 마우스 살짝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핸들바 뽑아주시고 그리고 소매 이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매 계속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자, 뽑고 난 다음에 소매 약간 이쁘게 곡선의 가장 볼록한 부분이 소매 중심선의 쪽이 나타나도록 소매 땅 끝자락에 중심에 오도록 핸들바 잘 이용하시고 자, 하고 난 다음에 Alt 눌러서 핸들바를 꺾어서 내가 지금 펜 툴로 작업하려는 선의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바를 움직이면 이렇게 꺾여서 갑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우스로 클릭 들어가시면서 엔터 쳐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는 거죠.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아몰 라인에서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딱 갖다 대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패스선 기준점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시면 새로 그릴 수가 없어요. 살짝 떼서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이 같은 경우는 허리 라인에 셔링이 잡히는 디테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라인 곡선 이쁘게 잡아주시고 골반 라인 이쁘게 잡아주시고
핸들바를 잘 이용하시면 몸의 라인을 이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딱 중심 안 여기 잡아놓은 곳까지 딱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다. 그쵸?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거 하나 제가 펜툴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기존에 지금 그려놓은 패스선, 얘는 지금 패스선이라고 하고요. 이 네모점은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과 기준점을 연결해주는 건 패스선이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펜툴 활성해 놓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펜툴 옆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그려놓은 이 패스선 위에다가 기준점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작업을 하면 기준점을 추가할 때는 어떤 작업이 용이하냐면 뭔가 기준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걔를 나중에 이미지 수정 보완하기가 편해요. 수정하기가 편한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다시 그 해당하는 기준점에다가 이제 마우스 다시 올려 보시겠어요? 아까는 패스선에다가 올리면 기준점이 추가되지만 기준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펜툴 옆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준점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 핸들링 하려고 했던 핸들바에 핸들봉은 끝자락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은 네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활성화, 비활성화라는 말을 되게 제가 많이 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요렇게 기준점 지금 파란색으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얘는 지금 활성화,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지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방향키로 위치를 좀 이제 이동해 보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 기준점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패스선이 이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파란색 기준점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애, 지금 하얗게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선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비활성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좀 중요한 게 해당하는 기준점,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클릭을 하셔야 되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선택한 건지 패스선을 선택한 건지, 그리고 그 기준점의 핸들바를 선택한 건지 그 점을 분명히 잘 체크하시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작업 하나 들어갈게요. 자, 작업할 때 종료하려면, 펜툴 다 작업하고 종료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펜툴을 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엔터키 눌러서 이제 이 작업 끝이 난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필요 없을 땐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로 이제 제가 본인이 작업한 제일 마지막 이 점에 가셔가지고 기준점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자, 펜툴로 찍어 볼게요. 이렇게 계속 이어서 펜툴로 그리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되돌아가기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Z 누르시고, 하지만 자, 내가 이렇게 그냥 찍었다고 근처에서 찍었다고 해서 이 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잘못 근처에 그냥 연결된 줄 알고 마우스 클릭해서 찍게 되시면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금 작업했는 이 선에서, 패스선에서 제일 마지막 끝점을 한번 콕 건드려서 활성화 시켜 놓고 여기서 다시 연결해서 펜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해야, 자, 계속 여기서 연결해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돌아가기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전체 선택 누르시면 내가 지금 작업했는 한 덩어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몸판은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이제 전체 선택 누르고 얘를 콕 건드려 보면 그 한 번만에 한 덩어리로 그렸던 아이는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직접 선택 툴을 누르시면 전체 선택 툴은 보시면 바운딩 박스가 생기고요. 이 파란색 박스가 바운딩 박스입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툴을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보이시나요? 폐쇄성과 기준점들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선택 툴은 뭔가 이동하거나 복사를 똑같이 해야 되고 전체를 복사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전체 선택 툴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나 실루엣들을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때는 직접 선택 툴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자, 직접 선택 툴을 누르시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많이 작업하는 것들이 자, 요 네모가 기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점을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네. 점이 움직이면서 실루엣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루엣들을 이동하거나 움직여야 될 때, 세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직접 선택 툴을 누릅니다. 자, 저처럼 이제 직접 선택 툴을 누르시고 자, 저처럼 이렇게 기준점, 어깨 끝점 닦는 거 이렇게 여기 얹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 어깨 끝점 이렇게 카라의 포개지도록 연결돼 보이도록 실질적으로는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선에 포개 주시면 돼요. 해서 이런 끊어진 느낌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겨드랑이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포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넥라인 같은 경우는 자, 스트로크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택을 다 취소시키고 난 다음에 획 두께를 다시 1로 하겠습니다. 하고 펜 툴로 어느 작업을 할 거냐면 카라 안쪽에는 이제 이 세부 디테일 안쪽은 조금 더 얇아도 되니까 1로 바꿨어요. 1로 바꾸고 요 위에다가 그리면 기준점이 추가될 뿐이지 패선이 안 그려지니까 살짝 띄우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짝 띄우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짝 띄워서 작업을 했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엔터 치시고 엔터 쳐서 종료하고 난 다음에 자, 직접 선택 툴을 누르지 않아도 펜 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기 마우스 모양 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잠시 직접 선택 툴로 바뀝니다. 이때 이렇게 기준점을 선택해서 끊어져 보이지 않도록 이동시키면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펜 도구 상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잠시 직접 선택 툴로 바뀌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화면 이동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요거 요긴하게 쓸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작업도 들어갈게요. 먼저 전체 선택 도구 상자 선택하시고요. 네,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카라부터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카라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네, 카라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카라만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얘가 원래 한 번만에 그렸던 한 덩어리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자, 끝 단면 모퉁이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다시 해볼까요? 원래는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아이 코너를 라운드로 바꿔주시면 여기 아까 삐죽하게 나와 있던 아이들을 다 동글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하셨으면 자 여기 그렇게 했는데 카라 여기 안쪽에 이 라인이 조금 여기 좀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선택 툴로 얘를 조금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라의 얘 부분을 조금 더 안으로 기준점을 이동시켜서 튀어나간 거 수정하셔도 되고 기준점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아이들도 코너가 라운드로 좀 이쁘게 돌아간 게 이쁠 것 같으니까 전체 선택 툴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잘 보시면 팔과 몸통만 이렇게 선택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 팔하고 몸통만 클릭 드래그 되면서 얘만 전체적으로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팔레트에서 획에서 모퉁이의 코너만 꺾이는 코너만 라운드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눈에는 얘네들은 많이 티는 안 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화면을 다시 네. 화면을 마이너스에서 한눈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시 전체 선택 누르겠습니다. 전체 선택 누르면 자, 잘 보시면 전체 선택을 누르면 바운딩 박스에 자, 세로의 중심에 네모점 보이고 가로 중심에 네모점이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내선 하나 잡을 겁니다. 걔는 뭐냐면 자, 전체 선택해 놓으시고 가이드선으로 자, 이 바운딩 박스에 가로 중심 여기 이 네모의 중심이 지나가도록 얘를 하나 안내선을 하나 잡아주세요. 잡으셨나요? 네, 잡았으면 마우스로 손 떼시면 저처럼 이렇게 십자 모양의 안내선이 두 개 생기고 역시 얘도 자, 안내선만 얘네들 아니에요. 안내선만 선택해가지고 클릭 드래그 해서 컨트롤 숫자 2번을 해서 잠금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 선택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도식화만 반만 닿는 도식화만 선택되실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반대편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해서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회전 도구 상자 말고 밑에 그 안에 옵션 보시면 반사 도구 있습니다. 반사 도구. 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시면 저처럼 화면에 이렇게 나침반 모양, 방향 모양이 하나 보일 거예요. 아이콘이. 얘를 이동시킬 겁니다. Alt키 누르고 제가 방금 가이드선 잡아놓은 이 중심선에다가 클릭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동되면서 잠시만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사 도구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Alt키 누르고 클릭 하시면 안 되시나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이 반사 도구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에서 좀 렉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렉이 걸려서 지금 잠시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까지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이어서 영상을 다시 작업할 거니까 잠시만 이제 작업하시고 그 다음 거 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